안녕하세요, 리스너님.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은 편안하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리스너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또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만 65세가 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정부 발표 자료부터 뉴스 기사, 연구 보고서, 그리고 리스너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여러 정보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테지만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그런 숨겨진 정보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보물찾기 같다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리스너님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정보 탐험,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아무래도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초연금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금액이 올랐습니다. 네, 인상이 됐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아쉽게 대상이 안 되셨더라도 절대 실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자료를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이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신청해 보시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준이 계속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세금 관련 혜택도 놓치면 정말 아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약되는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와, 세금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때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제가 있고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매년 내는 소득세에서도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경로우대 공제라는 게 있고요. 또 사용하신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아, 의료비 공제. 네네. 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여기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고령자 세 공제가 적용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자녀분들과 같이 살려고 집을 합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원래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걸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으니까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미리 알아보셔야겠죠. 맞아요. 그 합가시 양도세 면제? 이거 정말 큰 혜택일 수 있겠네요. 집 문제도 정말 중요하죠. 자료들을 살펴보니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주거 쪽도 많죠. 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게 나라에서 짓는 공공분양이든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간 분양이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공급에 먼저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공공실버주택이나 정부가 집을 사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같은 곳에 신청할 자격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아, 네. 주택연금. 혹시 농사를 짓던 땅, 그러니까 농지가 있다면 그걸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아, 농지연금도 있군요. 네, 목돈이 없어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잘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러네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혜택들도 눈에 띄었어요.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네, 통신비 감면 이것도 있죠. 그리고 농협, 하나, 우리, 신한, 국민, 기업은행 이 6개 주요 은행에서는 ATM 기기에서 돈을 찾거나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거 몇백 원이지만 쌓이면 꽤 되잖아요.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죠. 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인 실버론 또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비상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버론이요? 네. 아, 그리고 요즘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정지시킬 수 있는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같은 것들인데요.
와, 일괄 정지요. 편리하겠네요. 네. 미리 신청해두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들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시니까요. 그쵸? 맞아요. 우선 식사하실 때 중요한 치아 건강 관련해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와, 70%나요? 네.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개까지 지원되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부담이 줄었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셨다면 꼭 이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네. 임플란트 2개까지 70% 지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눈 건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눈은 정말 중요하죠. 동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치매로 진단받으면 치료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치매 검진 무료고요. 관리비 지원도 되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눈 검사나 백내장 같은 눈 수술비 지원, 그리고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요. 네, 눈 수술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있고요. 충북에서는 의료비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의료비 후불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 의료비 후불제요? 어. 그거 참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네, 아직 시범 운영 단계지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련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값이나 관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리스너님께서 사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건 지역마다 좀 다르군요. 네, 이런 정보는 정말 발품을 파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하단 말처럼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죠.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 중요하죠. 코로나19 백신은 물론이고 폐렴을 예방하는 폐렴구균 23가 백신, 그리고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 백신도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어요. 폐렴구균이랑 독감. 네. 그리고 대상포진, 이거 걸리면 정말 아프다고 하잖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상포진 접종 지원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혼자 생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돌봄 서비스 같은 거요?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가사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요.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 서비스나 시설 입소 비용 등을 상태에 따라 8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와, 100%까지도 지원이 되는군요. 네, 등급에 따라서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서비스가 있어요. 집에 화재 감지기나 활동 감지기 같은 걸 설치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나 담당 기관에 알려주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고요. 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그거랑 또? 네, 또 있나요? 네, 미리 본인의 건강정보나 비상연락처 등을 119에 등록해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도 있습니다. 119 안심콜. 맞아요. 그것도 정말 만약을 위해 꼭 신청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어요. 최근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어르신들이 사용한 진료비가 무려 48조 9천억 원에 달해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44%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44%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만큼 어르신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어르신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 강화 논의요?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출하실 때 꼭 필요한 교통 관련 혜택들을 알아보죠.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죠.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시는 곳의 동주민센터나 지정된 은행,
서울은 신한은행, 경기도는 농협, 뭐 이렇게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거기 가셔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무료 발급. 이 카드로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요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어요.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도 있고 그냥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단순 무임카드 형태도 있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지하철은 무료지만 아쉽게도 버스는 대부분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받으셨더라도 티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놓으셔야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충전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하철, 이건 무료잖아요. 이걸 타고 가다가 버스, 이건 유료죠. 이걸로 갈아탈 때 보통은 환승 할인이 되잖아요. 네, 보통은 되죠. 그런데 이 우대용 카드로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네, 맞아요. 환승 할인은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버스 요금이나 택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아, 버스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아예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리스너님께서 사시는 지역의 정책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기차나 비행기, 배를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이 있죠. 아, 네, 그것도 있습니다.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는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시면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오, 30%면 꽤 크네요. 네, 국내선 비행기는 10%,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이 됩니다. 여행 계획하실 때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교통비를 꽤 아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운전을 계속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아,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나이가 들어 운전이 좀 부담스러워져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면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같은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아,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군요. 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걸 이수하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오, 보험료 할인까지? 좋네요. 그런데 이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서는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야기가 좀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이 혜택이 주로 지하철이 다니는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운영 적자 문제랑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일부 받거나 네,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같은 거요. 대한노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내도록 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소득 연계나 연령 상향 조정 같은 방안들이죠. 이미 대구시 같은 경우는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아, 대구는 이미 시작했군요. 네. 이것은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인 고민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2026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좀 더 즐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르신들의 여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문화생활 혜택들입니다. 이것도 잘 찾아보면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문화생활 혜택도 쏠쏠하죠. 우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 덕수궁 같은 고궁들,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 같은 국립공원, 또 여러 국공립수목원들은 대부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와, 고궁, 국립공원, 무료. 정말 좋네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국립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국공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날씨 좋은 날 부담 없이 나들이 가셔서 문화와 자연을 만끽하시기 좋겠죠. 공연 관람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국립국악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공연들은 입장료를 50%나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와, 반값 할인이네요. 네, 품격 있는 우리 음악이나 연극 등을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아, 영화도요? 네,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큰 영화관에서는 보통 평일 낮 시간대 등에 일반 2D 영화를 한 7,000원 정도에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아, 7,000원 정도? 네, 단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하고요. 메가박스는 지점마다 할인 정책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화관별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죠? 리스너님께서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 2025년부터 새로 생긴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주목해 보세요. 평생교육 바우처요. 그건 뭔가요? 1년에 35만 원까지 배우고 싶은 강좌의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마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와, 35만 원이면 꽤 큰데요? 네, 또 늘배움이라는 국가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컴퓨터 기초부터 인문학, 외국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죠. 늘배움. 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 이야기 할머니 사업. 그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찾거나 경력을 다시 설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하는 노인 공공 일자리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죠. 그 외에도 정말 세세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포인트를 주는 건강관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건강관리 마일리지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나 오래 사신 것을 축하하며 드리는 장수수당,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같은 임용비 지원 등 정말 다양한 지역 맞춤형 혜택들이 있습니다. 와, 안마 바우처에 장수 수당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건 정말 사시는 곳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없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숨어있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전국 20곳으로 늘어나고 이곳에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디지털 교육까지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의 기준이 되는 만 65세라는 나이에 대해서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리스너님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65세는 예전의 65세와는 정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훨씬 젊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1981년에 처음 노인복지법을 만들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66.7세였다고 해요. 와, 66.7세요. 정말 짧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는 평균 기대 수명이 84.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65세가 되어도 앞으로 20년 가까이 더 살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된 거죠. 와, 정말 많이 들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 과연 지금도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사회적인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 연령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단순히 나이를 70세나 7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모든 혜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정하기보다는 각 정책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늦추더라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기준은 더 낮추는 식으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정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거군요. 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것이 아마 2020년 이후 노인 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혜택들을 살펴봤는데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이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건 뭐지 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일까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누리시는 겁니다. 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혜택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알아서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편리하고요. 오, 복지 멤버십. 그거 좋네요. 또 행복 더하기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복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리스너님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 활동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복지 혜택들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 변화하겠죠.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정보가 있더라 하고 꼭 알려주시고요. 네, 좋은 건 나눠야죠.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